또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앞에서도 저희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아무래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022학년부터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의 가장 큰 특징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도가 높아진다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아까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기재사항이 축소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좀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떤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평가 자료로 중요도가 커진 학교생활기록부를 세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짚어주시죠. 가장 먼저 이제 저희가 네네. 한번 확인해야 될 부분이 네. 교과 네. 활동 부분이에요. 교과, 네. 내신. 네, 네네. 맞아요. 그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보면 이제 축소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어느 학생부의 어느 영역이 축소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아무래도 비교과 활동이 좀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과 활동의 영역의 중요도는 더 높아지겠죠.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교과 영역이 어느 부분을 말하는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교과 활동에는 저희가 그 교과 학습 네네. 발달 사항에 보면 네. 그 밑에 뭐 과목 성적이라던가 네. 그리고 과목 이수 현황 네네. 그리고 또 학생들 뭐 어떻게 수업에 참여하고 했는지 뭐 네네. 세부 능력 특기사항 이런 부분들이 이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석차 등급 나오는 거랑 뭐 원점수 그리고 단위수, 그 수강자 수 막 이런 것들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에 네. 대학들이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이 변할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떻게 변할까를 네네. 좀 연구를 많이 했어요. 네. 네, 그 연구한 내용들에 공통적으로 그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대학 관계자라던가 뭐 고교 현장에 있는 분들 모두 동일한 시각을 바라본 영역이 이 교과 영역이 교과 영역. 더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네.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및 특기 사항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등급 나오는 표 밑에 보면은 이제 과목이나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들을 적어주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네. 근데 이 영역이 왜 중요해지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아무래도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제 만들어진 이유가 네. 교과 성적으로 학생들을 줄 세워서 선발하지 않겠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럼 교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부분이 중요할까요? 네. 교과 관련해서 다른 어떤 부분? 성적 말고. 성적 말고 좀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수업 시간에 어떤 그런 태도, 뭐 그런 것들 막 공부만 잘하기보다는 또 그런 적극적인 자세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맞습니까? 네. 저 진짜 적극적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네네. 아까 말했던 세무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는 거죠. 거기서 그러면은 그 담임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 세부적으로 교과 선생님들도 적어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수업에 네네. 열심히 참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렇다 보니 수업 방식이 옛날처럼 강의 형식의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뭐 발표를 한다라던가 뭐 자료를 조사한다라던가 네네. 그리고 또 토론을 한다라던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때가 아니라 우리 때 맞나? 근데 어쨌든 그거랑 다르게 대학 그 수업처럼 막 조별 활동도 하고 그렇게 막 그룹별로 토론도 하고 그렇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실제로 그 입학사정관 선생님들이 평가할 때 꼼꼼히 좀 읽어보고 그 부분이 도움이 많이 되나요? 평가하실 때?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중요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네네.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중요하겠지만. 다 중요하게 읽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성적 그냥 수치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네네. 이 학생이 뭐 성적 등급을 좀 못 받았다 할지라도 이 수업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네. 노력했다라는 게 충분히 보일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요도가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을 지금 우리가 직접 사정관 선생님들이 직접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글에 써진 것들을 보고 이렇게 약간 상상하면서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일까, 그런데 이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이 조별 활동이나 뭐 토론하고 이런 거 하면은 좀 뭐
작년부터 터졌던 거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게 좀 네.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고 이런 게 없는 학교들이나 또 경험해보지 못한 학생들은 좀 이게 평가에 좀 불이익이 있을 건 아닌지 또는 이런 게 부족하면 좀 어떻게 되는 건 아닌지 뭐 그런 걱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네네. 많은 학생들이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많이 질문이 오나요? 네,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개인적으로 네네. 생각을 했을 때 네. 이 코로나 관련해서 그나마 좀 영향을 덜 받은 부분이 네. 교과 활동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비교과 영역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학교에 가서 네네네.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영향을 좀 많이 받았다면 그거에 비해서 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네네.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리고 발표도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 수행 평가도 당연히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좀 영향을 덜 받은 영역이 교과 활동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학생들이 많이 걱정하는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요. 네네. 학생들만 그러니까 나만 이 코로나 영향을 받은 건 아니에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모든 선생들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차 막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아요. 그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이 코로나 관련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대학의 평가자인 입학 사정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걱정하는 부분이 이제 재수생, 삼수생과의 차이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도 충분히 대학 평가자 이제 입학 사정관들이 고려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학생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감안해서 평가하신다는 네, 거고 맞습니다. 정리하면은 이 학생부 영역에서 교과 영역이 중요한 거고 그 중에서는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 이런 것들도 되게 높이 평가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온라인 수업이라고 해서 교과 영역의 그 어떤 중요도가 낮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 코로나 상황에서 교과 영역이 오히려 중요해질 수 있다. 뭐 이러한 부분으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이 꼭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에 또 강한 학생들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했는데 질문하기 좀 그렇긴 하지만 온라인에서 좀 강점을 드러내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 저도 좀 온라인에서 좀 강점을 드러내는 편이긴 한데 네, 어쨌든 넘어가고 네, 교과 영역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학생들이 좀 많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한 뭐 선택 과목에 대한 뭐 어떤 유불리 뭐 이런 부분인데 도대체 이거 많이 얘기는 나오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네, 제가 저번 시간에 네네.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 뭐 선택 과목과 관련해 가지고 전형별로 세부적으로 볼 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네네.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약속 한번 하셨었죠? 네, 네네네. 맞아요. 일단은 아무래도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작성되어 있는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그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더 영향력이 커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특히 이 2015 개정교육과정과 관련해가지고 가장 큰 특징이 네. 학생들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선택한 과목들이 분명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네. 어떤 걸 어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선택한 과목들이라면 하면 내가 나중에 지원해야 할 학과나 뭐 나의 관심 분야 이런 것들? 네. 맞아요. 이 여러 가지를 네. 어필할 수 있는데 그 어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주도적으로 진로를 이렇게 설계해 나갔다. 네. 이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좀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네네. 공대 계열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수학과 물리학에 대한 기초학습이 없으면 이제 대학교 입학한 이후에 그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네.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이 공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자연스럽게 학생을 평가할 때 뭐 학업 역량이라던가 전공 적합성을 볼 때 이 과목 이수 부분을 네네. 살펴볼 수밖에 없겠죠. 학생을 위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평가도 평가지만 그 학생을 위해서. 네, 입학 그렇죠? 이후에 이 네네. 학생이 학업적 맞아요. 적응력이 충분히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라는 네네네네. 건데요. 그런다라고 했을 때 제가 이제 예를 들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강원대학교를 네. 이제 예를 가지고 왔는데 네. 강원대학교 작년, 그러니까 2021학년도죠. 네. 2021학년도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이제 공대 계열
지원한 학생들 중에 네. 수학 과목에 네.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봤더니 네. 한 학과마다 좀 달라요. 네네. 당연히 학과마다 그 비율은 다 다르지만 어. 평균적으로 60% 네. 정도 나왔거든요. 지원자예요? 지원자? 네, 지원자가 60% 정도. 합격생은요? 합격생들을 좀 살펴보면 이것도 네네. 학과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한 약 65% 정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절반 이상이 그럼 기하를 선택한 거네요? 네, 절반 이상 정도가 기하를 네. 선택했다라는 건데요. 네. 근데 이 데이터를 좀 알려드리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이유가 네. 이렇게만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학생들이 오해를 많이 해요. 아, 기하를 선택해야지 합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네, 이제 맞아요. 반대로. 네네. 그렇게 선택을 해야지만 합격하는 거 아니냐라고 오해를 하는데 절대로 그런 건 아니고요.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까도 또 얘기를 했지만 네. 학생부 종합전형 명칭 그대로 종합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목 이수 현황 그리고 교과 성적 이런 것만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이 학생이 그럼 이 과목 이전에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 그리고 이 학생이 이 수업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네.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 네네. 또 이 학생은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이 과목 선택 여부만 평가를 하는 게 아닌 거를 본인들도 알고는 있는데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아까 같은 생각을 또 광운대 합격하려면 기하를 선택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좀 오해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왠지 그게 되게 우려되네요. 그러니까 학생들 그런 네. 부분은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네. 분명히 내가 스스로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네. 진로를 설계해 나가기 위해서 과목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얘기해드리고 싶었어요. 네네네. 특히 지원 학과에 이제 과목, 그러니까 기초 학습에 네네. 필요한 과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고 선택을 하길 바래요. 막 학생들이 많이 들어가지고 내신 따기 좋은 수업 위주 이런 거 말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과목들을 좀 고민하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2015 개정교육과정 얘기를 해서 이 선택 과목 얘기가 나오면은 이 과목 선택 여부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여러 가지를 종합 평가한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선택 과목 관련해서 학생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할 것 같아요. 좀 뭔가 고급 수학이라든지 뭐 고급자 들어간 거를 선택해야지 유리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꽤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부분 관련해서 학생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는 실제로 하죠. 네, 맞아요. 네.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특히 뭐 진로와 관련해서 어려운 과목을 들을수록 이렇게 더 유리하게 평가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는데 네. 이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면 네. 뭐 더 유리하게 평가되는 부분은 분명히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어려운 과목이면 과목일수록 분명히 어려운 수업을 네.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수업을 듣기 전에 선행해서 들어야 돼. 그런 수업들이 있습니다. 위계라는 네네네. 게 있어요. 과목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만약에 무시하고 듣게 되면 과연 이 학생이 이 수업을 제대로 들은 게 맞을까라는 부분이 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교과명이 고급 수학인데 좀 뭐 다른 걸 배울 수도 있는 건가요? 이건 모든 고등학교가 그런 건 네네. 아닌데 예를 좀 들어드리면 네. 고급 수학은 분명히 일반 수학보다 어려운 과목이 맞아요. 고급이니까. 그죠? 더 어려운데 네. 그런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아까 위계적으로 들어야 될 수업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 학교에서 거의 모든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수업을 다 선택을 했다. 모든 학생들이요? 네, 모든 학생들이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이 학교 전체적인 수준이 그걸 다 들을 수 있는 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수업이 안 되는데 따라 선택하는 걸 수도 있고. 후자일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런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후자라고 했을 때 네.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 수업 관련해 가지고 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수업 방식은 어떨 것 같으세요? 학생들이 좀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 그거부터 그냥 걱정이 되는데요. 그냥 드는 생각은. 맞아요. 그게 네네. 뭐냐면 이 수업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고급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개념 확장된 네네네. 개념을 배우는 수업인데 네. 그 수업을 따라가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이
라면 아무래도 그 수업의 방식이나 형태는 뭐 이제 기존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복습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문제풀이 방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이 진정으로 고급 수학과 관련된 내용을 배웠나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볼 수밖에 없겠죠, 평가할 때. 고급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꼭 어려운 과목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과목을 듣는다고 해서 꼭 유리하게 평가되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과목 위계에 맞춰서 그 수업을 들었고 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여가지고 내가 그 과목을 선택해서 진로를 설계하고 확장해 나갔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분명히 평가자한테 어필할 수 있는 유의미한 평가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어떤 과목을 들으려고 한다면 그 과목 자체를 선택했다는 것만이 평가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 위계에 맞춰서 좀 어떻게 순차적으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약간 네. 그게 근거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평가 이제 우리 세부 네네. 능력 특기 사항이 네네네. 있잖아요. 그런 부분 내용까지 이제 고려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네, 평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